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를 했다.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모 씨가 이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건희 여사는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라고 대답한다.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김건희는 현찰 10억을 브로커 이씨에게 맡겨놔서 이씨가 다 알아서 했지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한 게 거짓이라는 것. 김건희는 브로커 이씨와 별개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받고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결정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다. 더구나 그 매수 시기는 윤석열의 검찰이 주가 조작이 벌어질 때라 명시한 1월 10일과 13일. 이때 매수한 건 모조리 주가 조작이라며 싹 다 구속시켜놓고 오직 김건희만 슬쩍 빼줬다는 것. 이건 특검 들어가면 김건희, 윤석열은 물론 대체 검찰 내 누가 김건희를 빼줬는지까지 싹 다 수사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건희 특종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반박.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법정에서 공개된 3개의 녹취록이다. 그 3개의 녹취록은 첫째, 2010년 1월 12일 녹취록, 둘째, 2010년 1월 13일 녹취록, 셋째, 2010년 6월 16일 녹취록이다. 편의상 1번, 2번, 3번 녹취록이라고 부르자. 먼저 1번 녹취록은 2010년 1월 12일 주가 조작 선수 이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증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 사실 반박을 내놓아봐야 무의미한 게 이미 법정에서 이씨가 직접 이렇게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1월 12일은 제가 거래 안 했고 1월 13일부터 거래했습니다. 녹취록에다 이씨의 증언까지 있으니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1월 12일의 거래 가운데 5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번 녹취록은 다음 날인 2010년 1월 13일에 녹음된 것이다. 이날부터 주가 조작 선수 이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늘 해명에서 얘기한 1인 매매는 바로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1인 매매를 맡긴 경우 증권사 직원이 다시 계좌주에게 전화를 해서 컨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뒤에서 따져보자.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전날인 1월 12일의 매매까지 1인 매매로 바꾸어주지는 않는다. 1번 녹취록이 확정된 사실, 즉 1월 12일의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번 녹취록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라고 우겼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1월 12일의 거래는 1인 매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번 보도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안하게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1월 13일 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면 그 뒤에 이어진 5일간의 거래, 즉 1월 25일부터 29일 동안의 거래 역시 김건희 여사가 컨펌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주가조작범 이씨가 주도한 거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자살골 해명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자살골은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현직 증권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1인 매매를 하는 경우라도 계좌주에게 직접 전화해서 컨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1인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대단히 수상할 때 증권사 직원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쓰다 보니 어떤 게 대통령실에 더 유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싶다. 3번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 공식 해명문에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그러나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니 대통령실은 계좌 내역상 5월 20일 이후 모든 거래가 종료됐다며 그날 이후 1인 매매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도 헛발질이다. 5월 20일 모든 거래가 종료된 것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철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6월 16일 통화의 상대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아니라 DB증권 직원이다. 즉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DB증권으로 옮긴 뒤 이 DB증권 계좌의 주문 권한을 또 이 씨에게 내준 것이다. 결연했다는 사람에게 왜 또 주문 권한을, 그것도 다른 계좌의 주문 권한을 준 것인지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절연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골대 안으로 3골이 들어왔는데 2골은 그냥 못 본 척 포기해버렸고 한 골에는 발을 대긴 했는데 그게 자기 골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상대방 쪽으로 갈지를 전혀 모르고 발을 댄 것 같다. 사실 개별 녹취록의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는데 이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범 이 씨의 법정 증언을 보면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면서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디테일도 거짓이지만 큰 취지에서 보면 더더욱 거짓이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기사에 이미 써놓은 것이다. 영상 리포트는 만들 시간이 부족하고 그림도 없어서 짧게 만드느라 녹취록 중심으로 만든 것뿐이다. 글 기사에는 다 나와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글 기사를 안 보고 영상 리포트만 본 것인지 글 기사를 읽었는데도 문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읽었는데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속 욕구를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대통령실의 위기 대응 능력은 심각한 것 아닌가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저열한 정치보복입니다.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명절 직전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합니다. 비열한 정치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소환으로 야당 대표 흠집내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까?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시세 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 내용과 검찰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 조정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넘길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관합니까?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라면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누구보다 먼저 눕는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필요한 부분만, 아니 해명이 그나마 될 것 같은 부분만 해명하는 선택적 해명인 것인데 그마저도 자살골이다 이겁니다. 경정권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사건임에도 이렇게 어설픈 해명을 하는 것은 김건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해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즉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인 것인지. 그러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가장 강력한 입법권을 최대의, 최고의, 최강의 권한으로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